반갑습니다. 투자예측의 장훈고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원전 이슈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원전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다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원자력 발전 시장 계속 커지고 있죠.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탈원전 정책으로 각국들이 좀 기울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정부에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를 하고 각종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전을 2기 정도 더 건설하겠다, 그렇게 산업장관 후보자가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모두 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은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맥점을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그거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서윙 추천주를 먼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맥점까지 다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공개해드리는 세력 매집주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탐방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던 BCNC, 그거는 저희가 보고서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좀 달라고 하십시오. BCNC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갔던 게 이제 XM이죠. XM은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서윙 추천주,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정확한 분석, 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 그 다음에 기업 탐방 보고서입니다. 그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모든 걸 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주말에 서윙 추천주로 하나 소개시켜 드렸던 게 바로 키스코 홀딩스죠. 근데 오늘 한 11%까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기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다시 급등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키스코 홀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다 정리를 해드릴 때 이제 맥점을 다 짚어드렸었죠. 요 위로 11선 위로 올라올 때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차적으로 수익을 줬고 다시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다시 갔죠. 그죠?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린 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한 70% 넘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계속 이제 잡아내면서 큰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0%는 없거든요. 때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급등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국동 GNM도 여기서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거는 갭 띄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릴 수가 없었고, 지금부터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도 구경 GNM이니까 구경 GN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신호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갭 띄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종가라든지 장중에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영상은 항상 늦게 가니까 저녁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발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이라든지 종목 추천을 이용하시면 이런 종목으로도 충분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추천해드릴 종목은 대한제당이거든요. 대한제당 얼마 전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죠.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 11%인가요? 그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지만 충분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자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은 큰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한제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천해드릴 종목은 DOU거든요. 장기 평선 지금 다시 돌파를 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상장하고 나서 아직도 큰 상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나올 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매수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흘러내리면은 절대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이 448선인데 여기에 깔끔하게 올라가야 돼요.
깔끔하게 올라가야 우리가 한번 맥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올 때 그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봉도 잘 봐야 되거든요. 15분봉하고 60분봉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어요. 앞에 두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분봉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앞에 두 종목은 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흘러내려 버리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상승하게 되면 수익은 훨씬 이 종목이 더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DOU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꾸준하게 좀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종목이라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한다고 했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선착순 100명입니다. 100명 안에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텔레그램 방에서 서윙 추천주, 또 세력 매집주도 대응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드리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텔레그램 방을 좀 더 권해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투자 기회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것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 앞으로 더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원자력 발전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라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라늄의 가격은 수요 급증 전망에 따라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제 후쿠시마 공포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많이 기울었었죠. 근데 지난해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위기를 겪은 각국 정부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자립도를 개선하고 탈탄소화를 목표로 달성하는 방안으로 원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총 436기입니다. 앞으로 100기 내외의 원자로가 더 세워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RE100에 대한 회의론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을 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지금 RE100 같은 경우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게 이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충당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기업이 늘면서 RE100 선언 열기도 한풀 꺾인 모양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원전,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개념인 CF100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27개 기업이 RE100에 이제 신규 동참을 했거든요. 지난해 신규 가입수 58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3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전년보다 가입 열기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2020년 SK그룹 6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이 경쟁적으로 가입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7개 기업만이 RE100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제조업계의 참여가 저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올해 이제 RE100을 선언한 기업을 보면 금융, 통신, IT 등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이 아니죠, 그죠? 신규 가입한 7 국내 기업 중에 이제 제조사는 LG전자와 롯데케미칼 딱 두 곳에 불과해요. 나머지 5개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금융그룹, 카카오, 롯데 웰푸드 등으로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 부담이 적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에서만 이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아리백을 선언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이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LG에너지솔루션 단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2위는 삼성전자고 3위는 SK하이닉스거든요. 30% 안팎의 조달률을 보이고 있고 4위 LG전자 그리고 5위 현대차의 조달률은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CF연합을 제안을 했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0월에 이제 국내에서 결성할 것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당연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정부가 연내에 원전과 수소 등을 포함한 CFE 무탄소 에너지입니다. 이 인증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에 CFE 인증 제도를 법제하는 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한국형 CFE 인증 제도는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겁니다. 핵심은 원전에 있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잖아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원전으로 확실하게 회귀를 하고 원전 생태계를 확실하게 복원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확고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각종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제 신규 원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한 2기 정도 추가 건설을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 후보자가 이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바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계속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소송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자기들 허락 없이는 APR 1400을 팔 수 없다.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태클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에서 이제 각각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은 다시 미국 정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소송을 하거나 또 그걸 막게 되면은 부작용이 좀 많아요. 이 갈등을 계속 조성하는 게 양국에 모두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그 시장을 점차 잠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양국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각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계속 항소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방안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아마 어떤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좀 원전 관련주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맥점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0%, 20% 이런 수익을 목표로 살펴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흐름이 나올 때 상승 직전에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입니다. 바닥굴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그죠?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앞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들은 그냥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돈을 쓸 때 그냥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의미 있는데 쓰는 거고 다 계획하에서 쓰게 되죠. 이 세력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정보를 분석하고 그래서 내 돈을 투자해도 되는지 그래서 확신이 들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의도라는 건 뭡니까?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아니면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편성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래량 속에 정보가 다 녹아져 있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다 녹아져 있는 거고 기업의 전망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세력은 우리보다 정보를 먼저 알고 정확하게 알고 분석 능력도 뛰어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개미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미 입장에서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미 입장에서는 이 차트가 정보보다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개미 입장에서는 그래요. 세력은 이제 어차피 정보를 먼저 알게 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차트 공부를 먼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라도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런 데서 공략하면 이게 몇 년이에요.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상승이 나오는 그 맥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기나긴 인내의 시간도 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죠. 거래량이 나왔고 나간 흔적이 없고, 이것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 그랬습니다. 세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방이 열려 있는 데서 개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추세를 전환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에코프로처럼 많은 개미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는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도 없었고. 그런데 장기 이평선을 다시 돌파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력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를 완전하게 이탈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이 흐름 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큰 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공략해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 전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사이에서는 이제 짧게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거고, 만약에 공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크게 먹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눌러주고 갈 수도 있고,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한번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자리 잡고 이렇게 다시 올리든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큰 상승이 나왔죠. 이 상승 초입만 놓고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삼각 수렴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변곡점이에요. 이런 자리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방향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승 방향성이 나온 거죠.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죠. 여기 이 큰 파동이 바뀌는 자리니까 수익도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탈하지 눌러주지도 않고 바로 올라갔죠. 21선 타고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큰 상승이 났는데, 이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 이평선 448선과 111선과 224선이거든요. 이게 이 선들과 448선이 정배열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갈 수가 좀 쉬워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눌러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적당하게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처음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봐야 된다 그랬고, 만약 여기서 자리 잡으면 이제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맥점이 안 되고 여기서 맥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맞고 내려온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이 448선에서 다시 저항 맞고 이제 내려온 거죠. 이때 영상 분석을 해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그랬죠. 여기서 자리 잡고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간다, 그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될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략한다면 이 추세에서 올라오는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공략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448선 위에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있어서는 그냥 보내줍시다. 보내주고 끊임없이 기다렸다가 그 지점에서부터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 살펴봐야 되고, 맥점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문자로 대응 전략을 알고 싶다 이러시면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대응 전략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선착순 100명이 안에서 저희가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방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윙 추천주도 있고 종목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고 보고서도 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드리고 뭐 다양한 정보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도 계속 체크해서 드리거든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력 매집주를 하나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잘 들어왔죠.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간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 이평선 잇따랐다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공략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끌어올렸는데 다시 거래량 없이 빠졌거든요.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사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이 111선인데 여기로 다시 회복할 때 그때부터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 21선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뭐 주가 흘러내리다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좀 오랫동안 지켜봤다가 우리가 공략을 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만간이라도 요 위로 올라오면 그러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부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그때 공략하면 돼요. 한 번은 큰 수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서 큰 수익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장운고래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장운고래가 드리는 히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운고래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거 선착순 10명입니다.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좀 많이 몰리면 좀 뺐다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개미를 털고 가야 되니까. 서로가 고생스러울 수 있으니까 딱 선착순 10명에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서 또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하고 이제 계속 손발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적지 않은 큰 수익을 또 하반기 때 좀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희도 이제 많은 힘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로를 좀 응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탐방을 굉장히 많이 가죠. 최근에는 이제 BCNC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보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BCNC 보고서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CNC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전에 이제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바로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XM을 다시 갔다 왔거든요. 이 XM도 굉장히 좋은 맥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XM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XM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죠. 이제 이렇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 관계자하고 컨택을 하고 또 서로 스케줄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는 뭐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또 투자 방향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이 보고서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XM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선착수 30명에 한해서 이 보고서가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만약 급등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목 추천으로 저희가 대신해서 좀 그 갭을 좀 메꿔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주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보고서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꾸준하게 보고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가 이제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추천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